놀란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구나. 그걸 말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피칭으로 연습하는 게 최고다.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 견해일 뿐이니까 참고로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슨포 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한예종 1차 또 해마다 돌아오는 1차가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보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제 저희 지금 이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전부 2차 시험을 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또 생생한 또 이야기들을 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 견해일 뿐이니까 참고로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예종 영학과 1차 논술에 대한 해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논술 80%로 바뀌면서 내신 20%고 너무 이제 그냥 중구난방으로 합격한다, 정말 이거는 뭐 통제하기 좀 힘들다,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그 1차를 합격생들의 또 그 1차 글 쓴 거에 대한 얘기와 이를 다 들어보고 제가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분석했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다. 이제 이 한예종 1차 논술이 단순히 이제 정말 복불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 안에서 어떤 실력이 좀 판가름이 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1차 합격이 예상할 수 있고 기대되고, 그래서 객관성이 또 어느 정도 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되게 좋아졌고 정교해졌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정교해졌고 좋아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예술에서 상업성과 순수성은 종종 함께 논의되곤 한다. 자, 1-1 본인이 생각하는 상업성과 순수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시오. 2번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상업성과 순수성의 연관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600자 이내. 예술작품은 예술 분야 전체를 통칭한다. 자, 여기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논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이거는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내 느낀 게 뭐냐면, 예술과 뭐 상업성과 순수성의 개념 서로 그 관계라면은 뭐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상업성이 뭐 선택하면은 뭐 순수성은 뭐 사라진다, 또는 뭐 순수성을 선택하면 상업성은 사라진다, 이렇게 서로 배타적인 관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몇 가지 안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냈다고요. 몇 가지 아닌 게 아니라는 거가, 이거를 느끼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 합격한 친구들의 그 글이나 1차 합격의 그 논리를 열 몇 명 거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을 하면서 다 체크를 해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구나. 어떤 개념을 딱 정리하고 그 개념이 어떤 식으로 그 상호 보완적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 변별력이 나오고, 그런 논리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의적이라는 게 관점, 퍼스펙티브의 창의성이지, 막 예시를 기반한 거를 들어가지고 막 무슨 원자력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되게 자기가 생각할 때 신박한 예시를 갖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생각의 정교함, 그러니까 예술과 그 상업성과 순수성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이것들의 어떤 그 연관성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1차 합격생들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게, 들었는데 쏙쏙 귀에 들려. 제가 글로 안 보고 말로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막 귀에 쏙쏙 들려. 붙을만 하네. 재밌다. 야, 우리 생각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그걸. 한예종 영학과 1차 논술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거든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같은 그냥 배타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상호 보완, 배타, 이런 식의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더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절대로 예시가 먼저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 없이 예시만 나오는 건 다 탈락하더라. 그래서 좀 이 논술 준비를 좀 잘한 친구들 중에 탈락한 친구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예시가 너무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어떤 참신함이나 논리적 어떤 명확성이 없이 예시를 자꾸 그냥 너무 좋으니까 예시가 그 예시를 끌어오기 바빠. 그래서 그 예시를 막 써. 그러면 이제 그 예시가 글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가 돼서
좀 탈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신이 5등급이라도 이거에서 되게 잘 쓴 친구들 합격해요.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논술 실력과는 좀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논술 실력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의 상업성과 순수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뭔가 상호 배타적이야. 이거 왜 다른 거 찾아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구력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제가 즉흥적으로 막 얘기하죠. 제가. 근데 지금 막상 이거 저한테 얘기하라니까 저도 그 열 몇 명 답안을 다 들었는데도 지금 이게 쉽게 그렇게 제가 예시를 막 들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되게 다양한 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관객, 그러니까 수용자의 입장으로 봐도 풀리고, 그 창작자 입장으로 봐도 풀리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이것이 목적이 어떤지, 또 수단이 어떤지, 이런 관점으로 봐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합격생들 답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훨씬 재밌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여러분이 감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개론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짧고 간결하게 그렇게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예, 그래서 1차가 이 약간의 딜레마가 있죠. 짧으면서 간결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좀 잘 담긴 글을 쓴다. 이게 뭘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토론과 연습을 해서, 그래서 1차 합격한 친구들이 확실히 보면 자기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했고, 좀 생각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왜 그럴까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런 사고력의 훈련이 좀 잘 된 학생들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2번은 이제 영어 지문인데 큐비즘이란 말이에요. 이 큐비즘이라고 하는 거에서 2-1번 문제가 큐비즘에서 사물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2-2번이 종합적 큐비즘은 분석적 큐비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 2-3은 큐비즘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렇게인데 이거는 영어 제시문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영어 번역 해석하는 것과 예술 지문을,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글로 쓰는 연습까지도 좀 필요하고, 예술 전반에 걸쳐서 여러 영어 지문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영어가 상당히 이제는 조금 정교해졌다. 그래서 좀 영어에서 변별력을 좀 준다. 그래서 1번에서는 사고의 명확함을 본다. 인문학적인 어떤 좀 학생의 생각의 체계를 본다면, 2번에서는 영어 실력을, 원래는 이제 변별력이 크게 없었는데 어떤 1번 비슷하게 그냥 내 생각을 논술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좀 영어 해석이 안 되면 답을 쓰기 좀 어렵게 올해는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이제 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어 시험이 부활한 건 아니지만 영어 지문이 부활했는데, 그거의 어떤 중요도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영어 시험의 보완적 성격을 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예종에서 영어 시험 봤었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하면 좋고, 그래서 영어에서 약간의 변별력, 그 다음에 예술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 자기 관점,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로 뽑는데 확실히 변별력이 좀 생겼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영어과 1차를. 영어과 1차만 붙어도 여러분 2차에서는 정말 승부를 해볼 수 있죠. 한 3.5대1, 4대1 사이니까. 근데 이걸 잘하면 붙는 거예요. 내신도 아니고. 한예종 1차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술 관련돼서 이런 기출만 봐도, 지금 이 주제로만 해도 토론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관련된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고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걸 말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거는 피칭으로 연습하는 게 최고다. 예, 저도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글로 자꾸 쓰면 안 돼요. 이게 논술이라고 해서 묶여갖고 글로 쓰면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정리하는 것보다
예시라든지 글을 자꾸 쓰는 거에 자꾸 집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논술이에요. 400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의 체계를 훈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칭 형식, 말로 서로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글로 쓴다 이런 느낌이면 좋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앞에 논리가 빈약한데 예시를 막 끌어들여오면 안 된다. 그렇게 불합격한 친구 정말 많다. 1차는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보편타당하면서도 어떤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 문제에 대한 해설했고요. 다음 유튜브에서는 그럼 오늘 얘기한 이 답안들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그거 예시를 한번 한 5가지 정도 들고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